이재명 정부가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높이는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부족한 세수 확보 차원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팔고 살 때 내는 그 세금인데요. 이 세금은 손해를 봤을 때도 내야 합니다. 때문에 특히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건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현재 시각 보면은요, 지금 3%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이 같은 시장의 불만과 비판적 시각이 반영돼 있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어제 발표한 첫 세제 개편의 기조는 바로 이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이 대부분 증시 관련 내용인 만큼 이 동학개미로 불리는 이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증권거래소는요, 이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팔 때마다 부과되는 일종의 통행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부는 이 코스피 시장에 적용되는 세율을 0%에서 0.05%로, 또 코스닥 시장에서의 세율을 0.15에서 0.2%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코스피 종목 거래의 경우 이 농어촌 특별세 0.15%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증권 거래세는 모두 0.2%로 높아진 셈입니다. 사실상 2년 전 수준으로 회귀를 하는 건데요. 정부는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3년간 증권 거래세율을 내렸지만 금투세만 폐지된 상태고 증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불분명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악재에다 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까지 더해져서 이 시각 현재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3% 이상 급락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증권거래세는요, 주식을 파는 사람이 수익을 냈는지 아니면 손해를 봤는지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매기는 그런 세금입니다. 때문에 증권거래세 인상에 따른 부담 상당 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증권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당장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 5천 시대 약속과는 배치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네, 현재 0.15%인 증권 거래세율을 0.2%로 높이게 되면 예를 들어 주식 100만 원어치를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게 되는 건데요. 증권 거래세율이 높아진 만큼 투자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국내 주식 매매 60~70%는 개인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이 높아지면 향후 5년간 12조 원 정도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이 중 주식을 매매하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수를 단순 계산하면 7~8조 원 정도가 투자자 주머니에서 빠지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은 이제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동시에 밟는 그런 정책이라는 비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을 두고서도 마찬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식시장의 회전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올릴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상승 곡선을 그려왔고요. 또 이걸 상당한 치적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인데, 주식시장이 다시 활력을 잃게 될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증권 거래세가 높아지면요, 이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또 시중 유동성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 조선비지에 한마디로 배송비가 인상된 것이다. 배송비가 올랐다고 온라인 주문을 당장 끊지는 않겠지만 이 전보다 전체 거래가 위축되고 투자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서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이 같은 정부의 목표 또 정책 기조에 역효과를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의 비판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코스피 5천으로 대표되는 이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가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의 증권 거래세 인상은 이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증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아까 2시쯤에
3.54%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3.8%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급락입니다. 사실 어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증시에는 호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그런 효과는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기는 어렵다고 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급락하는 거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이냐? 결국 전문가들은 이제 한미 협상과 관련해서 자동차 업계나 이런 데에서 좀 불리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어제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특히 증권거래세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적용 부분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주가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실제 당정의 세제 개편안은 그것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야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금 증권 시장에 있어서의 증세 부분들은 그런 정책들이 활력을 떨어뜨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활력이 떨어지는 부분, 그다음 말씀한 대로 한미 협상에 있어서 품목별로 일단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보는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격언 같은 게 있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정책에는 맞서지 마라. 근데 이제 또 정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의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 맞서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서 시장에 맞서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고민할 포인트는 됐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세제 개편안이 당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국회에서 이제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상임위 차원에서 또 본회의에서 법안으로 의결을 해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최고 정책 담당자죠.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아주 강하게 이걸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법안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고위 당정 회의를 자주 열어야 됩니다. 특히 새 정부 초기에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는 고위 당정 회의니까 총리와 비서실장이 참석한 고위 당정 회의가 3주 전에 열리고 지금 안 열렸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조율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재명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하고 아니면 일선 정부 부서와 여당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뭐 노란풍토법 같은 것이 통과가 된다든지 또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에 대해서도 그때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검이 더 강화돼서 지금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혼선을 불러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새 정부 초기 한 2달 동안 이어져 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고위 당정 회의를 좀 자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